환영합니다. 저는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입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심카드에서 기기로 연락처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 실행형 연락처 앱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고 아마 삼성 계정에도 로그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몇몇 연락처가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설정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자의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연락처 관리라고 하는 옵션이 메뉴 목록에서 조금 더 아래나 혹은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 이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역에서 연락처 가져오기 옵션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락처 앱에 알림을 허용해야만 연락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용 안 함을 선택하면 그냥 창이 닫혀버립니다. 알림을 허용하지 않고 연락처를 가져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연락처 앱에서 알림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시겠죠? 지금은 이 목적을 위해 허용을 선택하고 연락처를 어디에서 가져올지 선택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심카드이고 그러면 심카드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가 표시됩니다. 저는 지금 3개만 있네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전체 선택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연락처만 선택 해제하세요. 다음으로 완료를 선택하면 이제 연락처를 어디로 가져올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삼성에게는 다른 옵션을 숨기면서 특정 기능만 강요하지 않은 점을 미리 칭찬하고 싶어요. 이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구글을 향한 특별한 지적이에요. 구글 연락처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옵션을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클라우드로 가져오기를 우선시하게 만들어 그 데이터를 수익화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저는 휴대전화를 옵션으로 선택할 거예요. 이상하게도 심카드 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 여기 옵션으로 있네요. 만약 여러 개의 심카드를 사용 중이라서 데이터를 옮기고 싶다면 이게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삼성이나 구글 클라우드 대신에 그냥 휴대전화를 선택할 거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요. 예를 들어 연락처를 구글 클라우드로 가져오면 사실상 그 연락처에 할당된 모든 정보를 구글에 넘기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구글은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판매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넘기는 건 저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말했듯이 그들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구글은 동의를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마 그들은 에프스타인과도 아주 잘 지냈을 것 같네요. 연락처를 가져오는 사람인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대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클라우드로 가져오면 구글이나 삼성과 잠재적으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락처 목록으로 이동해서 연락처 중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연락처네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찾았네요. 제발 좀 이쪽으로 와주라. 여기로 와라. 이거 정말 악몽이네요. 어쨌든 이 연락처는 가져온 것임을 알고 있으니 클릭해서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편집을 클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락처는 지금 휴대폰에 저장돼 있지만 사실상 삼성, 구글, 그리고 휴대폰 모든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카드에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 연락처가 동일한 연락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연락처라면 이런 정보가 없죠. 보통 심카드에 저장된 연락처는 이런 옵션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들은 프로필 카드 같은 것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이름도 있죠. 성함과 전미사 등 여러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번호나 별명 같은 다양한 정보도 추가 가능합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번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 정보, 이메일 주소, 거주지, 그리고 가져온 날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관계 메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많은 개인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락처가 속한 사람의 정보는 예를 들어 구글과 같은 곳에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번호가 구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일부러 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제 일반 번호 외에 항상 휴대폰에 있는 임시 번호를 하나 더 구입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필요하거나 구글이나 기타 쓸데없는 서비스에 제 번호를 제공해야 할 때마다 그 임시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 임시 번호를 제공하고 설정에 들어가서 해당 번호를 켭니다. 무언가를 받아야 할 때, 예를 들어 인증을 받아야 할 때, 그걸 받으면 바로 해당 번호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번호를 팔더라도 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번호를 사서 저에게 쓸데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어떤 이유로든 사용하려 해도 이 번호는 제 경우 99%의 시간 동안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특정한 작업을 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만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실제 번호는 당연히 제 친구들이 사용하고 그들이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가져올 때도 사용됩니다. 즉, 제가 구글이 알기 어렵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번호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셈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 실제 번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 사는지 같은 다른 정보들도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맞죠? 또는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제 이메일 주소가 휴대폰에 저장된 것과 일치한다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글은 그 임시번호를 받아서 휴대폰에 있는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담은 프로필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맞죠? 하지만 제 친구가 그 연락처를 가져오는 순간 같은 이메일 주소가 일치하게 되고 구글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지 2개의 다른 번호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번호를 합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던 프로필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두 심카드 중 하나가 사실상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마 꺼져 있는 쪽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 작업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건너뛰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연락처를 가져올 때 중복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스크롤 해봅시다. 좋아요. 팀이 있네요. 좋아요. 확실히 몇몇층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팀이 여러 번 표시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삼성, 구글, 그리고 휴대폰에서 각각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여기에서는 중복된 연락처를 병합하는 옵션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이메일, 이름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여러 개의 테마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번호, 다른 번호, 다른 번호, 다른 번호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모두 각각 다른 테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든 연락처가 구글 계정에 있으니 여기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연락처들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 연락처들이 두 군데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구글에서 온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번호를 보면 예를 들어 이 두 개는 이름은 다르지만 번호는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기술적으로 같은 연락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이름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빠르게 확인해서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합할 때 아마도 이 연락처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 직접 선택할 수 있군요. 그래서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름이 맞는 경우입니다. 제가 병합을 누르면 보시다시피 이 이름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락처는 완전히 동일하니까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 소스에서 연락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락처 목록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락처를 병합하면 훨씬 깔끔한 연락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